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자궁근종, 여성들께 감기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궁근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궁근종, 여성분들께 정말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호르몬 의존성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3분의 1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서는 40에서 50%에서 발견이 되곤 합니다. 네,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 그리고 35세 이상이면 절반 가까이가 자궁근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궁의 근육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여 근종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외에도 가족적 경향도 있고 임신 중에는 커지고 폐경후에는 작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식습관과 운동도 자궁근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자궁근종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 환자분 중에서 네. 본인이 체중 관리를 못해서 근종도 같이 살이 찐 거냐고 그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종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걱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좀 어렵군요. 자궁근종이 많이 생기는 위치가 따로 있나요? 네, 자궁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근층내 근종, 장막하 근종, 점막하 근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는 근층내 근종으로 약 80%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장막하 근종이 10% 정도, 점막하 근종이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유경성 근종, 경부 근종과 같은 형태도 적은 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타입보다 더 나아가서 앞뒤, 좌우, 상하 등의 위치를 세세하게 기억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다발성으로 여러 개의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근종의 위치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 몸이다 보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자궁근종이 있어도 증상이 특별히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더라도 절반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종의 위치, 개수, 크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과다입니다. 네. 이 밖에도 비정상 자궁출혈, 생리불순, 골반 통증, 월경통, 골반 압박감, 빈뇨, 성교통, 복통, 요통, 난임 및 생식기능 이상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근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특이 증상이 없었는데 뭔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좀 지켜보자 이러는데 문제는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 후에 출산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들어서요.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인데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임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크거나 크지 않더라도 점막하 근종 타입의 경우에는 태아가 착상되어야 할 자궁 내강을 누르거나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착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유산이나 태아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임신이라는 것이 단지 자궁의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 전 자궁근종의 치료는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자궁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자가진단법이 있다고요? 자궁근종과 관련해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리량이 많고 덩어리 형태로 나온다. 두 번째, 생리기간이 아닌데 부정기적인 출혈이 있다. 세 번째,
생리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져서 오래 한다. 네 번째, 쉽게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 다섯 번째,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을 느낀다. 여섯 번째, 아랫배가 나오고 가스찬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일곱 번째, 아랫배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 여덟 번째, 아랫배를 만져보았을 때 둥근 덩어리가 만져진다. 아홉 번째,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그리고 마지막, 성교 시 통증이 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자궁 근종과 관련된 비정상 자궁 출혈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이러한 출혈이 지속돼서 실제로 빈혈까지 동반된 경우에 느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는 자궁 근종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증상은 크기가 증가한 근종이 골반의 다른 장기를 압박하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증상 모두가 근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임신 전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궁 근종의 치료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궁 근종이 작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아직 결혼 전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연 분만이 어렵고 대부분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리통이나 생리과다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요법을 먼저 시행해 볼 수는 있는데요.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 경구 피임제, 자궁 내 호르몬 장치 등이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종으로 인한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것이지 근종 자체를 소실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수술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빈혈을 동반한 비정상 자궁 출혈이 계속되거나 압박 증상으로 빈뇨, 야간뇨 등의 배뇨 이상이 악화되거나 또는 난임 검사에서 근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을 때도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은 향후 임신 여부와 근종의 크기, 형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근종만 절제하거나 자궁 전체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로 진행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서 배꼽의 1, 2cm 내외의 작은 절개만 가하여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도 거대 근종 또는 다발성 근종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자궁 근종도 유전이다. 아까 원인 설명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데 가족의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가 맞군요. 네. 그런데 이건 좀 안타까운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네.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까지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언니, 여동생에게서 근종이 발견되면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자매를 같이 수술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가족 중에 누군가 있다면 본인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궁 근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 좀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X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좀 다행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자궁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근종과 육종은 별개의 질환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종이 육종으로 변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궁 근종은 매우 흔하고 꼭 제거를 해야 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가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고 불가피하게 개복 수술을 하게 되거나 자궁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로 미리미리 증상도 조절하시고 최소한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